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과 사람 제 6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 본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해마다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그 어떤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사회 그런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년 그 사회의 지표를 발간하는데요. 2017년도 사회 지표가 지난달에 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한국의 사회 지표는 통계청 및 각 통계청 통계 그 작성기관에서 만든 통계를 재분류하고 가공해서 1979년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부터 매년 작성해 오고 있는데요. 제가 사회 그 한국구 사회 지표를 쭉 연구해 본 결과 자료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 본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를 알면은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구 변동의 구조를 알게 되면, 구조 변화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도 미래학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2017년입니다. 2017년도 말 인구가 총 인구가 5,144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5,144만 6천 명. 자, 그런데 0세부터 14세까지가 유소년입니다. 14세까지가 13.1%입니다. 그리고 15세부터 64세까지가 73.1%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죠.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으로 보는 겁니다. 65세 이상이 13.8%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적으로요, 그 나라의 인구 중에 14%가 넘어가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총 인구 중에서 7%에서 14%까지는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에서 21%,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1%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도는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고령 사회를 지나서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이렇게 13.8%가 되겠습니다. 이 13.8%가 인구가 무려 710만 1,480명입니다. 710만 1,480명이 우리나라 인구 중에 65세 이상인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올해 2018년도서부터 앞으로 인구 성장률은 인구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고령 사회가 진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는 63.8%인데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남 지역이 21.5%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남 지역은 초고령 사회가 왔습니다.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 중에 일부 지역별로 본다면 전남 지역은 초고령 사회가 이미 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데 인구 증가율이 0.1%가 안 됩니다. 0.39%입니다. 0.39%. 그런데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32년도는
인구 증가율이 0%입니다. 0%.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현재는 0.3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 2020년도는 총 인구가 증가됩니다. 5,197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되는 거지요. 한 50만 명 정도가 증가된다고 보십니다. 증가인구. 증가인구가 한 50만 명이 증가된다고 보는데요. 2020년이 되게 되면 0세부터 14세까지가 12.6%입니다. 그러니까 유소년들 0세부터 14세 유소년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15세에서 64세는 71.7%로 감소되니까 15세부터 64세는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결과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어린아이들 유소년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65세 이상이 되면은 2020년도는 15.6%입니다. 15.6%. 그러면 여러분 65세 인구가 13.8%에서 15.6%니까 1.8%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2020년도, 2017년도를 기준해서 앞으로 2년 한 10개월 후에 2020년도 말에는 65세 인구가 100만 명이 증가합니다. 100만 명. 자, 그러면 노인이 3년 동안에 100만 명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65세 이상이면 사실은 경제활동할 수 있는 하기가 힘들지요. 뭐 하는 분도 있습니다. 70세까지 70이 넘어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지만 소득은 빈약하지요.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의 인구가 2018년, 19년, 2020년도까지 65세 인구가 100만 명이 증가한다고 본다면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나고 유소년도 일부가 감소되고 자, 어떤 현상이 이루어질까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입학 인원이 점점 줄어드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가 폐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폐교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020년도가 되면은 생산 가능 인구도 줄고 또 65세 이상이 100만 명이 증가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소득은 줄어들고 또 경제 활동하는데 비용은 증가하고 그러면 소득이 없으면 부동산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빚이 있으면 부동산이 경매가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공급량, 부동산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2020년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 1세대가 최고점을 찍습니다. 1세대가 인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 사이에 65세 인구가 100만 명이 증가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측 한번 해보세요. 또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제활동이 빈약하니까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동차 회사는 앞으로 3년 뒤에 중형, 대형 자동차를 생산해야 될까요? 소형 자동차를 생산해야 될까요? 그렇죠. 소형 자동차가 더 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유소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유소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에 관련된 제품들 우유, 분유, 기저귀 이런 것들이 생산량이 격감하게 될 겁니다. 역시 판매량도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 변화에 따라서 트렌드가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불확성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구 변화 밀도에 따라서 어떤 사업하는 그러한 노하우 또는 사업하는 것도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베이비 부모 세대가 13년 차이 납니다. 미국은 2007년도가 미국은 베이비 부모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한국은 2020년이 베이비 부모 최고점 티핑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최악의 부동산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보는데요. 자, 이거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통계청에서 2017년도에 발간된 한국의 어떤 경제 또 그런 사회 전반적인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